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부터 좀 날이 많이 풀렸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서울이 지금 16도라고 하고 낮에 많이 오르네요. 몇 도까지 오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이 27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24도까지 올라서 24도요? 네. 꽤 따뜻합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월요일 아침 되게 쌀쌀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루하루 다르게 또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고 빨리 YTN 라디오에도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소식이 뭐겠습니까? 청취율 조사에서 네.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02-2000번대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어요.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즐겨 듣고 있냐 물어보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광명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요. 네. 지금 엿새 만에 실종자 한 분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어제 저녁이었죠. 맞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분쯤에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소방당국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계속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이 계속 몰아쳤고 지반이 내려앉고 추가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컨테이너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자가 이제 수습된 만큼 관계 당국은 붕괴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찰은 사고 당시 지하 터널의 하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오는 18일에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요.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헌법소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총리실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전부다. 경고망동을 멈춰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혼란을 틈탄 어떠한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고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
사안이라면서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건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이 됐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도 마 재판관은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라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제 내일 퇴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럼 헌재는 이제 7명으로. 네, 당분간 7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 8명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지금 네.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22일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집니다. 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결과는 29일에 발표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 2일에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5월 3일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 그 경선 과정에서 순위나 득표를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데도 결국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1, 2, 3, 4 등 누가 될지 네. 궁금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캠프. 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단일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 이게 한대행 출마설이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내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박수영 의원을 캠프 정책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비한 포석두기에 나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 입장문을 냈어요. 캠프 합류 관련해서 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고 나면 범보수는 물론 진보 중에서도 이재명은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대연정을 해야 한다. 이른바 그랜드 텐트론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예. 한편 김 후보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한대행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문제다라면서 다만 경선에 불참하시기 때문에 일단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경선에 주력하고 그 뒤에 다시 상황을 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고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예.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대행 출마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계속 나오던데요. 네, 홍준표 후보도 YTN 인터뷰에서 한대행 그 출마론과 관련해서 이후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의미 없는 짓이자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네. 내부의 동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일부 책략을 꾸미는 음모자들이 있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네. 한동훈 후보도 한 라디오 방송이 나와서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갑자기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걸 누가 동의하겠냐. 누가 예.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도 또 기승전 용병이냐라면서 정치는 정치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에서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일단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윤어게인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자해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떤 경우든 윤 전 대통령을 잊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좀 예.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한동훈 후보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면서 우리 공약, 정책으로 얘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도 제가 만들려는 세상은 윤석열 정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자중자재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윤심과 선긋기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벌써 시작됐어요? 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경선 첫 일정으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충청권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흘간 진행이 되고요. 충북 청주에서 19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의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고요. 네.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에 최종 승자가 확정됩니다. 네, 어제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었다면서요? 네, 후보 등록 후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예.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다. 네.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경수 전 지사도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을 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 선전, 인신 공격,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걸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예. 당주도부가 품위 있는 경쟁도 당부했어요. 네,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 이렇게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네.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레이스 시작부터 단합을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당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치열했었어요. 예. 엄청 났었죠. 그때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예. 측에서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 후보 측이 적극 반박하면서 굉장히 경선판이 뜨거워졌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선은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게 생겼고 대선 본선에서도 봉합되지 못했습니다. 대선 결과도 또 패배로 이어졌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탈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경쟁을 강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질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뜨거운 경쟁보다 품위 있는 경쟁. 예. 정책 공약도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감세, 그리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증세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을 했지만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서 또 다른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감세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면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한편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인공지능과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키워드로 앞세운 혁신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혁신성장을 일궈낼 재원으로 증세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7%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증세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최상목 장관 청문회 이야기 해볼까요? 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가 진행됐네요. 네, 공방이 또 굉장히 거세게 오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먼저 마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게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이 파국을 가져왔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최성목 장관은 전임자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런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한덕수 대행이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 두고 공방도 있었죠.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냐라고 물었는데 네. 최 부총리가 교체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12월 7일에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던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장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 이야기 해볼게요. 청문회에서 삼부토건 조사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했다고요? 네, 김용민 의원이 이번 달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이어서 삼부토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서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편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과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된 게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 원장에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잇따라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의를 표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몇 명 못 봤는데 이복형 금감원장께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데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장이 직을 건 걸 두고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봤었던 여야 발언과 다른 그러게요. 반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